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서입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CEO인데 한인이에요. 한인 사업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쁘네요. 데이비드 염이라고 하는 CE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15년 11월에 창업한 회사고요.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541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들어서 최근에 배민, 쿠팡, 2조 원 투자, 나카마츠 요시오래요. 저기, 어, 손정희 회장한테 이제 20조 원의 어떤 투자를 받거나 쿠팡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몇백억씩 받는 이런 회사들, 100억씩 받는 이런 회사들도 많죠. 실리콘밸리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역시 실리콘밸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는 미국에서 하는 스타트업들이 이런 투자자들한테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이 높은 것 같아요. 창업 5개월 만에 약 10억 원을 달성을 했고 매출을 50%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이 뭐냐면 어, 원달러 샵. 원달러 샵 아시나요? 원달러라고 하면 1달러죠? 1달러면 천원 샵이죠.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지금은 천원 샵이 많이 없어지고 다이소가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정을 했죠. 그러니까 다이소 같은 천원에서 3천원, 5천원 미만의 어쩐 이런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원달러 샵도 있지만 99달러 샵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렌샵인가? 그런 일종의 천원샵 같은 게 일본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이소 아성이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투자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소하고 아성이라는 회사가 같이 만들어져서 초창기에는 일본 자금이 있었던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1센트는 아니겠지만 1엔샵이나 99엔 샵이나 이렇게 약간의 뭔가를 부족하게 이렇게 100엔이 안 되게끔 100달러가 안 되게끔 만 원이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샵들이 있는데 거기서 판매하는 품목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소품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즘은 다이소만 가시더라도 아시다시피 음식 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맥락 자체는 이제 저렴하게 산다는 거죠. 데이비드 염이 2015년에 이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미국 내에서 최고 유망 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1위로 선정되기도 했대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이렇게 채택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유망받는 회사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염의 이력을 보니까 이베이라든지 유아용품 전문 쇼핑몰인 어니스트 컴퍼니라고 있는데 영화배우 제시카 알바라는 그 배우 아시죠? 이 분이 창업한 회사래요. 그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역임을 하고 계셨던 데이비드 염이란 분이 창업을 했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LA에서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 이렌샤벨 가면 1달러 샵을 가면 주로 많이 이렇게 물건도 많이 보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새로 출시되는 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렴한 물건을 파는 것을 택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미국 전역에 보내는데 문제가 있다, 수익이 안 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터부시했는데 데이비드 염은 홀라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이것을 고객층을 확보하고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원달러 샵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충분히 판매를 하게 되는데 주 고객층은 20, 30대 서민 주부들로 정해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위주로 이렇게 판매가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판매가 많이 되고 20, 30대 서민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로 확산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제품들이 확보가 돼 있고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이후에 이 소비 패턴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는데, 이 소비자들의 패턴들을 보면서 가성비가 높은 것들이 많아, 가성비가 높은 거, 우리나라도 가성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성비가 높은 제품인데, 이 원달러 샵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20, 30대의 주부 고객층이 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어, 일단 품목이 너무 많잖아요. 품목이 너무 많으니까 품목에 따른 어떤 배송, 역마진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들 안 했을 리는 없죠. 그 다음에 기존의 쇼핑 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더군다나 요즘은 AI 같은 인공지능을 관련해서 뭐 고객한테 리타겟팅 마케팅이라고 해서 고객이 뭔가 검색을 하고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구매하지 않는 것을 고객 앞에 도출을 시켜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패턴의 온라인 판촉 방법들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바이럴인 것 같아요. 구전 마케팅. 무언가 구매를 한 사람이 여기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그 파급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그 홀라라고 하는 이 아이템의 그 쇼핑 앱은 무언가 기존의 앱들은 카테고리별로 돼 있잖아요. 무슨 용품, 내가 무슨 레저 용품을 사고 싶으면 레저 용품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카테고리를 찾거나 이렇게 찾게 돼 있죠. 뭐 월마트 사이트나 아마존 사이트나 이베이 사이트나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SNS, 사진 기반의 SNS를 아십니까? 디자인 기반의 SNS죠. 핀터레스트 사이트를 보면, 그러니까 앱을 보면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정형화된 툴을 가지고 이렇게 포맷을 갖고 있는데, 핀터레스트는 뭔가 게시판 형식 같이 막 그냥 불축청하게 격자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좀 더 차별화된 것 같기도 하고 소비자가 더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홀라라고 하는 앱은 그 핀터레스트가 갖고 있는 격자 방식으로 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카테고리별로 물건이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홀라를 내가 무언가를 사야 될 때 검색할 수도 있지만 그걸 쭉쭉 우리가 이제 그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보면 이렇게 싹싹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쭉쭉 올리다 보면 그 안에서 보석을 찾듯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게 된다는데, 이 효과가 대단하답니다.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에 원달러 샵 홀라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한 사람이 사가는 저거보다도 온라인에서 더 많은 매출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3배 정도라고 높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방식이 굉장히 고객들한테, 이 30대 주부들한테도 많이 매칭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쇼핑몰 형식에서 이 미국 내에서도 모든 거리를 다 운반을 해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게감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택배료가 비싸지니까, 그것을 무게감이 적은 그런 것들로만 위주로 등록을 해서 한 1만 개의 상품의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 있는데 뭐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적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무게감이 많이 가지 않는 것들 위주로 해서 약 2만 25달러 이상 이 되는 것은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고, 그 이하가 되면 무료 배송이 아닌 배송비를 받겠죠. 그 다음에 파운드 수로도, 그러니까 킬로그램 수로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2.67kg 정도의 무게가 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배송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쓴답니다. 모든 제품 중에 뭐 음식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 진짜 뭐 실생활에 필요한 용품류들로 해서 1만 가지 상품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홀라라는 앱도 자연스럽게 내가 올리다 보면 이거 괜찮네 구매하기, 이거 괜찮네 구매하기, 내가 필요한 거 구매하기, 이런 식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죠? 지름신이 강림했듯이 내가 필요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사는 그런 형태, 소비 패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저는 SNS가 계속 발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이 다음에 어떤 차기 아이템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이 아이디어 365 코너를 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약간씩 비껴간다는 거예요. 약간씩 비껴가는데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보고선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홀라라는 아이템 어플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뭔가 우리나라에 변형된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트레이닝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있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를 무언가 만들어낸다고 하면 저는 생각도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되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행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체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가 피해갈 수 있는 카피캣이라고 하더라도 변형이 돼서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해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 견해입니다. 무조건 도전하시라고 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협할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시행해 보는 것이 실행해 보는 것이 제일 큰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한국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요즘 시대에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홀라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원달러샵 아주 우리 다이소에서 팔 수 있는 것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사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아이디어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또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하세요. 그 다음에 좋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도 참여 좀 해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게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면 좋아요 꾹,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기 꾹 한번 눌러주시면 아컨TV는 여러분하고 같이 성장하길 원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은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매일매일 진행되니까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